지금 나스닥은 고점 부근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봉 기준 고점을 2번 두드리고 있지만 돌파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에서 힘겹게 버티는 이 흐름, 이쯤 되면 세력들도 가볍게 넘기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고요. 7월 31일에는 애플, 아마존, 메타 실적이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이건 나스닥 방향성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일 전후로는 대중국 관세 제부과 발표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 지금 시장은 정말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오히려 쉬워 보이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점 근처에서 볼린저 밴드 바깥 음봉 또는 상단 돌파 실패 후 되밀리는 패턴이 나온다면 그건 물량 정리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승 중인데 이상하다 싶으면 이미 정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확신보다는 관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은 결국 실적과 정책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눈앞의 움직임에 너무 끌려가기보다는 타이밍은 큰 흐름 속에서 잡는 연습,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전략입니다. 세력은 고점 돌파보다 위에서 물량 정리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3,310 돌파 실패 후 23,266, 이탈 시 하락 전환 신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짧은 시간 캔들은 볼밴 바깥 흠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시 참고하시고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희님 질문에 답변 영상입니다. RSI 설정값은 기본 14, 볼린저 밴드는 기간 20, 표준 편차 2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추세 확인과 과열 판단에 꽤 유용하죠. 먼저 RSI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다시 말해 과열 경고 신호가 나옵니다. 80을 넘어서면 강한 과열 당이 고점일 수 있겠다는 경계 시그널이죠. 그리고 85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되돌림 가능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단순히 RSI가 70 넘었다고 무조건 빠지진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하면 RSI 80을 넘고도 계속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 즉 RSI의 하락 전환 흐름입니다. 이걸 볼린저 밴드와 같이 보면 더 명확해져요. 볼밴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바로 음봉으로 전환된다? 이건 흔히 단기 하락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만약 3분에서 10분봉 같은 짧은 시간봉에서는 그 조정이 중심선이나 하단선까지 내려오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냥 흔한 눌림일 수 있죠. 그런데 1시간봉 이상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오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표 하나만 보지 말고 RSI와 볼밴을 같이 보자. 볼밴 상단 돌파 이후 바로 음봉 전환, 거기다가 RSI도 꺾인다? 그 구간은 조정보다 하락 전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흐름과 조합을 같이 보세요. 훨씬 정교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실제 나스닥 금일 3분봉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캔들의 1번, 2번, 3번이라고 적힌 캔들과 아래에 있는 RSI를 보세요. 1번 캔들은 볼밴 상단을 살짝 터치 후 음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졌나요? 다음 2번 캔들도 보세요. 상단 돌파 후 다시 볼밴 안쪽으로 음봉이 발생되었습니다. 3번 캔들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간단합니다. 볼밴 상단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음봉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3분, 5분, 15분, 1시간 봉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하락 전환 시그널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상승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지 저항선 올려드리면 그 지지선 위에서 볼밴 하단선을 이탈한 뒤 하단선 안쪽으로 들어온 양봉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흔히 당이 반등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매도 상태였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구간이죠. 이때 RSI가 30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양봉과 함께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도 되돌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특히 RSI가 30 하단에서 상단으로 재돌파하는 흐름이면 단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때도 짧은 시간봉이라면 볼밴 중심선 또는 5일선까지 되돌림 흐름이라 보시면 되시고 1시간봉에서도 같은 흐름이라면 상승 전환되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밴 하단선 돌파 후 다시 진입하는 양봉,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면 그 자리는 반등 구간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단순 눌림이 아니라 하락 과열 구간에서의 추세 복원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해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볼밴과 RSI 흐름을 함께 해석하시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세력의 매집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면 1차 매수는 22,835, 2차는 22,995, 3차는 23,150 부근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후 반등 구간에서 23,320 근처에서 절반 물량을 익절한 뒤 눌림이 나온 23,220 구간에서 재매수한 흐름이 포착되었고 이때 세력의 평균 평단은 약 23,110 근처로 추정. 어제는 고점 구간인 23,420 부근에서 다시 일부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눌림 이후 23,330 부근에서 재매수가 들어온 흐름입니다. 즉 현재 세력의 평당화는 23,220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만약 23,220선 하방으로 이탈된다면 세력 역시 단기 하락 전환에 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세력 입장에서도 수익을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며 오늘 목표가는 23,520에서 550 부근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흐름 기반 분석일 뿐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해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은 기술주 실적 발표 전까지 의도된 고점 돌파 연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시장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연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출이 끝나는 시점엔 매도세가 쏟아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구간은 세력의 평단 이탈 시 손절 또는 매도 전환으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세력의 목적을 간파한 뒤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이미 시장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의 실적을 대부분 선반영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호재에 팔자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RSI가 80을 넘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 음봉 전환이 나온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과열된 상태라는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겹치면 오히려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땐 말 그대로 실망 매물이 먼저 나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관과 세력이 실적 전에 미리 매집해두는 경우 발표 직후에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단순히 실적 숫자보다 차트의 반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프리장에서 23,300 근처 세력의 추가 매집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 지지선이 아니라 세력이 개미에게 여기서 지지할 거야 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의도적인 방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는 약 23,220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고점 돌파 이후 되돌림이 오고 그때 23,300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거나 하락 캔들이 이어지면 그게 바로 세력의 포지션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되죠. 오늘 장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점에서 하락 캔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3,420에서 550 구간은 고점 매물대입니다. 여기선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만약 23,220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눌림 매수도 시도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당시의 차트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무작정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적은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오히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엔 숫자가 아니라 시장 반응, 차트 반응, 캔들 흐름이 먼저입니다. 지금 숏 포지션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23,500대에 왔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지겠지라는 기대감만으로 추가 진입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부라도 리스크 줄이는 게 현명한 대응입니다. 여기가 고점이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여기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현실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눌림 없이 바로 재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세력이 올릴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내일도 한 번 더 올려버린다면 목표 구간은 23,600, 700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RSI가 과열 구간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꺾였냐 아니냐입니다. 과열되었지만 꺾이지 않았다면 상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23,550 도달 시 추가 진입은 하지 말고 일부라도 청산하여 리스크를 줄이세요.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그때 추가 진입 고려, 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오히려 손절 후 다시 자리 잡는 게 낫습니다. 숫자보다 추세 흐름이고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력의 평균 단가인 23,200선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세력이 기존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둔 채 단기 매도를 병행한 해지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력은 23,350 부근에서 해지성 매도 물량을 던져 23,110 부근까지 가격을 급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흔들기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추세 전환 하락이 아닌 외봉급락 형태의 전략이며 세력의 매수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고점 재도전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일봉은 음봉일 수 있지만 조만간 고점 재도전이 있을 듯하니 숏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은 필수입니다. 매매 시 참고하시고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력의 평균 단가 23,220 부근에서 시작된 이번 움직임은 상당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세력은 가격을 23,350 근처까지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며 약 130포인트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지성 매도 전략을 가동해 가격을 23,110 부근까지 눌러내며 약 24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확보했죠. 이 과정을 통해 총 370포인트가량의 수익을 확정짓고 현재는 다시 물량을 모으는 매집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큰 청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볼륨 프로파일 매물 대선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22,200을 중심으로 위아래 가격대를 훑으면서도
세력의 매집 흔적은 의도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매집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력이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향후 큰 변동을 준비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를 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개미들이 눈치채기 힘든 이 움직임은 세력이 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쌓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더라도 이런 아래 위 흔들림 속에 매집이 진행되는 모습 자체가 드문 만큼 앞으로 어떤 큰 변동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보고 들었던 루머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